자, 사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알면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우 오브 토탈 프로버빌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알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서밍 아웃 한다 혹은 마지널라이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 P, A, B, A와 B가 조인트인 상황에서 B에 대해서 서메이션 아웃한다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A와 B라는 두 개의 사건이 바이너리 이벤트를 만든다고 합시다. 트루 폴스 이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B, A, B라는 것인데 이 B라는 값이 사실은 true 혹은 false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P가 어떤 특정 A 값이 있고 그다음에 B가 뭐 true in case도 있겠고 the same P가 false인 상황도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서메이션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B에 대해서 사실 indifferent해지죠. 이 B에 대해서 상관없는 B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합쳐지니까 B라는 것이 또 true, B는 true 혹은 false 둘 중 exclusive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A가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 부분이고 이 뒷부분 한번 봅시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워볼까요? 자, P, A, B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프로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조인트와 컨디션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P에서 만약에 B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습니까? P, A, B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쫙 엎어버리고 쫙 이렇게 가지고 올려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을 다시 여기다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조인트를 알면 조인트 A, B 예를 들면 랜덤 베리어블 A, B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 개별 각각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은 조인트를 알면 이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개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할 수 있을까요? PA에 대해서 안다. PB에 대해서 안다. PA, B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하지만 PA, B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은 PA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PB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인트를 우리가 항상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항상 할 수 있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인트는 모르고 컨디셔널은 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컨디셔널만 알 경우에는 그러면은 개별 특정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인트 프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제는 A, B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네 개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D 네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마지널라이즈 아웃 해가지고 특정 한 개의 인디비주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널라이즈 하면 된다는 겁니다. P, B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와 C와 D에 대해서 조인트를 마지널라이즈 하면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인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조인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 이제 확률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 조인트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지 않? 조인트를 알면 개별 확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인트와 개별 확률을 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즉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P, C 바 B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 C 바 B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우선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A와 D가 marginalize out되어 있는 A, C, D given B를 알아내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P, B를 떼고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를 곱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요거와 동일한 이치로 이렇게 여기서 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손으로 여러분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은 노멀라이징 하는 컨스턴트처럼 역할을 하게 된다.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라는 게 무엇이냐?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조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마지널라이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인트를 이용해서 마지널라이즈 하고 있는데 그게 밑에 나눠주는 그 텀이 되는 것이죠. 이 나눠주는 텀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되겠다. 해서 이걸 통해서 알고 보면 조인트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인트를 알면 개별 인디비주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값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를 알면 그러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도 알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봅시다. A, B, C, D 네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 랜덤 베리어블마다 두 가지 케이스, 바이너리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총 몇 개의 이벤트가 여기서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16개의 이벤트가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 equal true, B equal true, C equal true, D equal true서부터 시작해서 A equal false, B equal false, C equal false, D equal false까지 16가지의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넣어 콤마 2가 있다, 콤마 F가 있다. 그러면 32개, 64개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 개별 16가지 케이스, 32가지 케이스, 64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다 확률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알아내야 되는 값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대처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나이브 베이즈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A, B, C, D, E, F, G까지 뭐 진짜 랜덤 베리어블 많이 있다. 조인트로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당히 럭키한 케이스죠. 조인트로 이렇게 다 돼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 중에서 하나만 앞에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분으로 둔다. 그리고 이 기분으로 된 파트는 뒤에 있는 요런 식으로 적어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얘를 양변에 나눠주면 그냥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따로 뭐 증명하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되냐면은 어떠한 조인트든지 간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든 간에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을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인수분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근데 마치 인수분해처럼 이렇게 곱셈의 관계로 이렇게 쫙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셈 관계로 이렇게 쫙 풀어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로 이렇게 새로 나왔고, 이 뒷부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조인트 형태가 되죠. 앞에 있는 거 조인트 형태였죠.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일한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또 동일한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 쭉쭉쭉쭉 가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런 케이스까지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인트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체인 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알기 쉽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 이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룬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냐,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좀 형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근본적인 뜻은 동일한 것이죠. 만약 디스크리트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IEG라고 하겠습니다. IEG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머리 똑똑한 정도,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이 지표에 있는 지금까지 성적,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 보이나,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적이 어떤가, 이거를 보고 얘가 나중에 대학원에서 대성할 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뭐 그런 확률로 한번 예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멍청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성적도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성공할 확률이 낮고, 뭐 그다음에 머리 똑똑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성적도 좋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확률이 높아지진 않네요. 0.05 높아집니다. 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테이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트루 폴스 관계죠. 8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8개의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다 덧셈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 서메이션 하면은 1이 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빠르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우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처를 넣을 때마다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우스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특정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 이 i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럼 나머지 이 g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널라이즈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equal true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i equal tru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하면 요 4가지 케이스가 관련이 되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라이즈, 즉 서메이션을 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0.4, 0.45, 한 0.6. 그러니까 이 똑똑하면 성공 확률이 60%, 좀 똑똑하지 않으면 그래도 40% 확률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좋다. 성적이 좋다라는 조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똑똑할 확률은 무엇이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사실 정의에 따르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에 따르면 IEG 그다음에 IE 기분 G니까 IEG를 조인트로 넣고 그다음에 G 부분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노멀라이징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IEG가 true인 경우는 0.15가 되고, 자 G가 true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G가 true인 경우는 이 G라고 하는 파트가 true인 케이스만 요 케이스 요래 되겠죠? 그러면 0.25, 0.35, 0.5가 되겠네요. 이래가지고 노멀라이징 해주면 그러면 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확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만 알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원하는 확률에 관심 있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딱 정의를 해봤는데 특정한 케이스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얘를 어떤 거냐면은 PA, B라고 하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PA와 PB의 곱으로 나타내지더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
예를 들면 요게 홀드하는 상황에서는 요것도 홀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B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B가 true가 되든 false가 되든 하등에 상관없이 PA가 나올 확률은 그냥 그 PA가 나올 확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B가 뭐 어떻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A는 A 갈 길대로 간다. A가 일어날 확률대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즉 A와 B는 별로 상관이 없다. 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크 1 기억하시나요? 위크 1에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앞정을 던져봤죠? 앞정을 던지면 첫 번째 앞정 던지는 거랑 두 번째 앞정 던지는 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하등 없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앞정을 팍 던졌는데 앞정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로 탁 올라갔습니다. 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번에 던지다고 합시다. 앞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섰다고 해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두 번째도 뾰족한 부분이 더 잘 올라옵니까? 그건 아니죠. 앞에 나왔던 결과랑 뒤에 나왔던 결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코인 플립 같은 경우에는 코인 플립이 첫 번째, n번째까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피곤한 일이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조건, 첫 번째가 그 테일이었던 경우는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테일이었던 경우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케이스가 즉 요거를 이 다른 피처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큰 그런 조인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곱셈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겠다.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A 바 B에서 바 B 파트가 앞에서 나왔던 결과가 다음 머드에 나올 것과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조금 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마지널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널 인디펜던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지널 인디펜던트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A 바 B가 있는데 그냥 PA와 라는 값과 다르다. PA 바 B면은 이게 뭐 확률이 더 크다.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거는 마지널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인디펜던트랑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다. 만약에 PX 이퀄 PX 바 Y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분 Y라고 하는 파트가 X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PA 바 예를 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PA 바 BC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게 이퀄 PA 바 C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C가 기분인 상황에서는 B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사실 라이브 베이즈 했던 때 동일한 얘기를 했었죠. A라고 하는 군인과 B라고 하는 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명은 이 대장한테서 명령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장이 앞으로 가라고 하면은 이 A라고 하는 군인과 B라고 하는 군인은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군인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얘가 대장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들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이 대장이 앞으로 가라고 했단 말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애가 앞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있던 애가 막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대장이 앞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도 앞으로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즉, 요 C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B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B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B의 이벤트가 무엇이었느냐가 A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즉, B와 A가 관계가 있게 됩니다. B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과 A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라는 애가 맨 뒤에 있긴 했지만 뒤에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대장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얘가 가든 안 가든 자기는 앞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이 C가 기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B의 정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이벤트가 기분인 상황에서는 이 다른 이벤트와는 독립이 된다. 그런 C가 기분인 상황에서라고 하는 이 컨디션이 붙는 인디펜던스가 바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셨을 것 같은 그런 확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인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이미 다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마지널 인디펜던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베이지안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